네, 안녕하세요. 이제 완전히 진짜 봄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오늘 또 반팔 입고 오셨네요. 예. 이제 옷이 다 바뀌었어요. 예.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벌써 3월 오늘 30일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4월 달이네요. 이게 또 4월이네 벌써.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벌써 4월이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여름이 됩니다. 여름. 그래서 이제 더워지다가 이제 약간 서늘해질 때쯤 되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예. 이 더워지는 게 이렇게 뭐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기가 시험 보는 그날이 안 올 줄 아는데 와요. 네, 와요. 예, 시험 보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쯤 돼가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고통을 받아야 돼, 평소에. 예, 조금씩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아침에 와서 문제도 풀고 틀린 문제 찾아보기도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시험장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시험 끝나고 와서 이제 정답 맞춰보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 한 달간 집에서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일단 붙었던 확인했거든. 한 달 정도 이제 전국을 이제 여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근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잖아요. 다 맞게 해주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제 아침에 체크해 보면 합격, 저녁 때 보면 또 불합격, 뭐 그런 거. 안 그럴 것 같지만 한 학원에 그런 분들이 몇 분씩 꼭 나와요. 카타랑에 딱 걸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조금 넉넉하게 붙어야 돼요. 한 65점 이상, 좀 넉넉하게. 근데 딱 60점에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한 달 동안 아주 불안하게 삽니다. 이왕 공부하실 때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뭐 학생들이 다 그러고 싶지만 잘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선생이 앞에서 이제 이끌고 가면은 힘들지만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러면 이제 꼬리쯤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하시면 다 그래요. 일단 알던 모르던 이제 정답 맞히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고 그 다음에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시험 보는 기술 같은 것도 계속 귀에 못이 박혀 듣기 때문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뒤로 넘기고, 그렇죠? 예. 네. 계산 문제를 절대 풀면 안 돼. 풀다가 항상 5개 보기가 중에 없어. 특히 여러분들 부동산 결혼 감정 평가 풀다 보면은 5개 분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당황스럽거든 그때가.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뒤로 미루고 그게 머릿속에 딱 돼 있어야 돼요. 공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 기술 연마하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나가는 문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가 나올 때부터는요 10문제로 늘어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5문제, 10문제 늘려나가는 거죠. 자, 우리 오늘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개념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157페이지부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더니 물론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주에 책을 덮고 다시 핀 게 오늘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책에 접해 있는 걸 보면 내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 허가제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은 전혀 다른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의 의의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그러고요.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있었죠. 자, 우리 허가권자는 6명이었죠. 6명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 우리 세 번째로 공부했던 것이 그 허가 대상 행위죠. 허가 대상 행위. 허가 대상이 같은 말이 바로 개발행위죠. 개발행위 종류 총 5개가 있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5개. 그 5개가 이제 허가 대상 행위고요. 이 허가 대상 행위 5개를 할 때는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이 개발행위 5개를 갖다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할지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다음 우리 허가 안 받는 것 중에서요. 재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경미한 행위도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절차가 있었습니다. 예, 허가 절차.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은요.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는데 이때 15일에서는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일 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고요.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허가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조건부 허가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4번째로 많이 나온 게 조건부 허가. 그래서 조건을 걸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죠. 그래서 허가 절차 공부했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은 이제 5번째로 요 이행 담보 제도를 보는 겁니다. 이행 담보 제도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행 담보 제도는요. 우리가 3가지죠. 이행 담보 제도 3가지. 먼저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 보증금. 예, 이행 보증금. 그다음에 원상 회복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원상 회복 명령.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요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행 보증금은요. 우리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 보증금은 돈을 갖다가 담보로 맡겨 놓는 건데 이행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예치해야 돼요. 근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가 그 뒤에 158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158페이지 위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나옵니다. 그럼 이행보증금 제도는 원래 민법에서 왔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중에 하나인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민법은 잘 아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권에 보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예, 거기서 온 게 바로 이거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가 필요한 건물을 딱 지으면서 앞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박스 안에 1번처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안 할 거에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시켜 놓고요. 안 하면 저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 4가지는요. 개발 행위를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줄 것을 대비해서, 그렇죠? 손해를 입힐 것을 대비해서요. 요 이행 보증금을 갖다가 예치시키는 겁니다. 예치 사유 5개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는요.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일 때는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파산의 우려도 없고요. 돈을 떼어먹을 우려도 없다고 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3번째 줄에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돼 있죠. 예전에는 몇 퍼센트 이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비가 1억인데 1억 예치하라 그러면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20% 이내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행보증금은 현금 납입이 원칙.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예, 가름할 수 있다. 3번에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다 끝나서 받는 게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 됩니다. 예, 이행보증금이죠. 그 다음 이 원상회복명령은요. 이기 시험에 5번째로 많이 나온 거예요. 원상회복명령 할 수 있다는 게 5번째로. 이 원상회복명령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한테는 도로 메워라 하는 게 원상회복명령입니다. 원상회복명령 할 수 있다. 지금 5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대집행은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원상회복 안 했을 때는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다. 이게 대집행이에요. 대신 집행하는 거. 그래서 이때 행정 대집행을 할 때는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으면은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요, 이걸 즉시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남는 금액 있게 쓸까요? 딱 맞게 쓰겠지. 딱 맞게 그렇죠. 예. 법에는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예. 그 우리 행정 대집행은요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이 불가능해요. 예. 우리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요 이행 강제, 예. 이행 강제가 가능한 금전 채무 같은 것은 강제 집행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아니면은 이행할 수 없는 채무는 강제 집행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대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 대집행까지 여기가 이제 이행담보제도예요. 이행담보제도 시험 지문에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라는 것은 이건 공법에서 주로 나오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게 다음 페이지 19번까지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게 있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없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 가서 보면은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몇 페이지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군. 그렇죠? 예. 잘 써놨네. 그 477페이지. 예. 우리 4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거기 477페이지에 의제 사항이 나와요. 476페이지에 건축 허가의 효과, 건축 허가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는데 의제 사항이 477페이지 1번부터 23번까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을 딱 봤더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으면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게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것에는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없다. 이 시험 문제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에 6번에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그냥 일괄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넘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162페이지 7번의 준공검사는요. 개발행위 허가사항 5개 중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은 게 2가지가 있어요. 공사 안 한 거 2가지.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 그 2개를 뺀 나머지 1, 2, 3번 3개는요. 공사를 다 했죠. 공사 끝나고 나서 공사 잘했는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지만 시험의 출제 빈도는 높아요.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거 1, 2, 3번 그렇죠? 4번, 5번은 준공검사 안 받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요. 요거는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허가 제한.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뭐 서울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요 거의 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하는 지역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 같은 게 일어날 만한 그 주변이 거의 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돼 있어요.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요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 첫 번째가 누가 제한하는가? 제한권자. 제한권자. 그 다음에 제한하는 기간. 제한 기간. 하고 세 번째가 제한 사유예요. 요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조문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법조문이요. 법조문.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그래도 기본법이다 보니까 법조문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올해 법조문을 가장 정리를 못한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면 개정에 새로 만들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콩을 한 줌 손으로 집어서 쫙 뿌려놓은 것 같아. 본인이 알아서 잘 정리해서 다시 재배열을 해야 돼. 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정비법은 그렇지만 국토계획법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 그래서 8번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사람 나오죠? 제한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예. 그다음 제한 기간은요.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거든요. 근데 1회에 한해서였는데 1회에 한해서란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요. 한 차례만으로 바꿨어. 예? 한 차례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또 바꿔주는 사람도 웃기지 않습니까? 예. 1회에 한해서를 갖다가 쉽게 바꿔달래. 나는 1회 한해서 더 쉬운 것 같은데 한 차례만. 그렇죠? 1회 한해서라. 그다음 이게 연장 가능해요. 연장은 요거는 역시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 사유가 총 5가지가 있어요. 1, 2, 3, 4, 5번. 그래서 1번하고 2번은요. 개발행위 허가를 딱 3년간만 제한할 수가 있고요. 3, 4, 5번은 원칙 3년, 1년 2년 연장, 2년 연장에서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1번 사유가 나오죠. 1번은요. 용도 지역이 나와요.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 나옵니다. 1번은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 나와요. 계획관리 지역이 나옵니다. 이 계획관리 지역 대신에 절대로 뭐 보전관리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포함이 돼. 녹지 지역은 그렇죠?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포함되고 계획관리 지역의 뜻이 뭐예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건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을 쓴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의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의미의 도시 지역 안에서 보기 드문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우량 농지 같은 것은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죠. 이 보기 드문 일이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전 관리라고 틀리게 쓰면은요.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녹지 지역과 분위기가 비슷한 데가 보전 관리 지역이거든. 그리고 요 문제 앞에다가 다른 문제를 하나 내. 무슨 문제를 내냐 그러면 요 문제 앞에다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가?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이죠. 그 문제 내고 여기다가 뒤에 문제에다가 보전 관리 쓰게 되면은 찾지를 못해.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잔인한 문제가 있어.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계획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한다고 틀리게 쓰고 여기다가는 보전 관리를 또 써. 문제 나란히를. 그러면 두 문제를 다 맞거나 두 문제를 다 틀리거나 그래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계획 관리고 둘 중에 하나는 보전 관리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이거는 넓은 의미의 도시적이기 때문에 계획 관리가 나와야 돼요. 계획 관리. 설명을 했지만 맞는다는 또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공부하면은 딱 그 시간에만 효과가 있어요. 주사 맞는 게 진통제 맞는 것 같지 않아? 예, 진통제 딱 그 시간에만. 예. 조금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없어.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 우려 등이 있을 때가 2번이죠. 예, 환경 오염 우려 등이 있을 때 2번. 자, 3번, 4번, 5번은요. 다 계획이 수립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3번 같은 거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 4번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거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야. 그러면 3, 4, 5번의 특징은 다 계획이 수립될 예정인 지역인데 계획은 원래 지연되기 마련이거든.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내. 여러분들도 다 공부 계획 지연됐잖아요. 그렇죠? 지연 안 됐어요? 예? 지연됐죠. 예. 그래서 우리 계획도 1회 한해서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3, 4, 5번이 최장 5년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어요.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답심리 유턴이지. 답심리. 예? 답심리. 전농 답심리 유타원의 공식 명칭이.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 그 주변이 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주변에 지분 쪽이 있을까봐. 그다음 여기 가로 2번에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일 때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그리고 틀렸다가 맞힌 분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이걸 맞췄냐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동의를 받을 리가 없지 않냐는 거지. 그렇죠? 이게 바로 마인드야. 마인드. 공법적인 마인드. 예. 그 다음에 그게 박스 위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최근에 다른 데서 제가 본 문제가 있어요. 거기 연장할 때 보세요. 예. 다만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걸 문제를 내는 거야. 세상에 이제는. 하도 많이 냈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어. 올해가 29회 시험이잖아요. 내년이면 30회 시험이에요 벌써.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석구석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를 거치지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치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연장할 때도 또한 갖다 이렇게 놔버려. 예?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잖아, 그렇죠? 예. 그 감동 받지 말고 체크 잘 해놔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장을 갖다가 아주 연장할 때도 또한 갖다 식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지금 시험 냅니다. 아직 그건 안 나왔지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뒤로 넘겨 보시면은 164페이지를 보면은 가로 4번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해제라는 게 나와요. 요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소멸한 거야. 원인이 없어진 거예요. 뉴타운 때문에 뉴타운 주변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는데 뉴타운 지정을 해제시켰어.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아직 기간 만료가 안 됐다고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결국에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생긴 거예요. 예. 이 조문이 생긴 것이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참고로 다른 학원에서는 안 한 건데 우리 학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침 오니까 뭘 주는 게 많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자, 우리요. 난개발 방지 제도, 난개발하고 투기 방지 제도가요. 언제 집중적으로 연구가 됐냐면 2008년도예요. 딱 10년 전이죠. 2008년도에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2008년도에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다 재검토를 해가지고요. 정부에다가 권고안을 마련했어요. 국가 경쟁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제도를 갖다가 개정해라.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파트가 있어요.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전면 다 재검토를 했어요. 재검토. 그래가지고 엄청난 두께의 그 개선안을 마련해요. 개선안. 권고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정부에 제출한 거야. 그래서 2008년도 이후부터는 주요한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는 그 개선안에서 나와. 개선안에서. 왜? 이것은 다 모든 우리 교수님들, 출제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내야 되거든. 그치 검토한 거. 그럼 거기서 난개발하고 투기 방지 제도에 대해서는요. 명칭을 1등급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1등급. 이 등급은 내가 붙인 거 아니야. 한우 등급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등급이야. 1등급 제도.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제도에 세 가지를 나눴어요. 난개발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등급 3개. 1등급 제도가 시가화 조정구역이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이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1등급 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등급 제도가 지금 나온 거 요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에요. 이게 2등급이에요. 제가 등급 매긴 게 아니라 했죠. 요 위에 매긴 거예요. 3등급이 건축법에 있어. 자, 우리 건축법에 건축허가 제한 찾아보세요. 건축법에서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밑줄이 그어져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건축허가 제한을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에 나오나? 481페이지를 펴보세요. 481페이지. 밑에 8번에 건축허가 제한 등 있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82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 제한에서 이제 가로 3번에 제한의 방법 나왔죠. 건축허가 제한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죠.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 연장할 수 있다. 밑줄 잘 쳐져 있죠? 예. 자, 그러면 보세요. 3등급 제도가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허가 제한이에요. 허가 제한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 강화위원회에서요. 2등급 제도만 쓰면 되는데 1등급 제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 잡기 했다고 초과상간 불태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규제, 예? 지나친 규제를 하면은요. 그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후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 제도를 쓰면 충분하는 경우에 2등급 쓰지 말라는 거예요. 2등급 쓰면 충분한데 1등급 쓰지 말라는 게 이 공고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겨준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왜 1, 2, 3을 매겼냐 그러면 아까 우리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이 원칙이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죠. 그러면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으면 최장 몇 년이야? 3년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원칙이 몇 년이에요? 3년. 연장하면은 최장 몇 년? 5년이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기간 몇 년 이상 몇 년 이내예요? 5년 이상 20년 이내죠.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난개발하고 투기 방지를 할 때 최저가 2년에서 최고가 20년인데 요것을 세 단계 나눠놨죠.
2년부터 3년, 3년부터 5년, 5년부터 20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공법에서 각종 기간들이 나와. 기간들. 그렇죠? 제일 짧은 기간이 이틀이야. 이틀, 3일, 4일, 5일, 7일, 10일, 14, 15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20일. 그러면 결국 우리 40년까지가 나오는데 그 기간을 아무렇게나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원리가 있거든. 나름대로. 그러면 이때 2년, 3년, 3년, 5년, 5년, 20년 했기 때문에 기간 시험 문제 중에서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은 기간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기간 문제가 많이 나오냐 그러는데 기출 문제를 갖다가 2003년도부터 기출 14회 시험부터 딱 정리를 해서 찾아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기간이 요 세 가지야. 세 가지. 이거 있겠죠? 예. 왜 3등급인가? 이제 기 짧지. 이제 1, 2, 3등급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데서요. 이제 응용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을요. 엊그저께 발주했어요. 수정안 만드는 것을 국토부가요. 국토부가 이제 용역을 각종 협회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다시 또 부동산 제도를 다 전면 재검토해요. 재검토하는데 사실 응용 문제가 나오나 우리 공법은요. 그래서 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최장 몇 년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출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5년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5년 다 출발하거든. 다 중요한 위치죠. 5년이. 예. 열심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164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면 대표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될 예정지를 말해. 학교 부지, 공원 부지. 거기다가 개발행위 허가 내주면 되겠어? 안 되죠. 그렇죠? 학교 외에 다른 건물 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예.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때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지상이 학교 부지야. 지하만 쓰겠대. 그럼 괜찮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거의 예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부지가 있는데 학교가 이제 파산나게 생겼어. 옆에 땅 조금을 갖다가 빌려주고 여기다 건물 짓고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학교한테 불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외인데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가로 2번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인데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안 한다는 것은 1단계 집행계획도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학교 부지로 지정된 땅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안 됐다. 또 뭐 수립했지만 그 내용이 빠져 있다 그랬을 때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년 내에는 학교가 설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학교 부지를 3년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3년간 쓰는 건물이 있어요. 박스 안에 1번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학교 부지를 3년간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번. 원래 그 학교 부지로 지정된 땅에 기존에 낡은 건물이 있는데 학교가 설치가 되면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에요. 근데 3년을 더 쓸 수 있다 그랬죠. 필요하면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그걸 체크하시는 겁니다. 가로 3번의 원상 회복 명령이요. 이제 학교가 설치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이야. 이제 가설 건축물 다 철거하고 공작물을 다 철거해서 원상 회복해야 돼요. 시험 문제. 이때 원상 회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철거될 줄 알고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 그래서 16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지난달에 밑줄 쳐놨잖아, 그렇죠? 예.
저 공작물 소유자, 가설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이죠. 예. 다만 원상 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도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상 회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학교 부지에다가요. 어떤 사람이 공작물로 철봉을 설치해놨어. 그거는 철봉을 원상 회복 안 해도 되죠.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입니다. 말 안 들으면 이제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에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난달에 공부 안 했죠. 지난달에 이걸 가르치면 거의 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안 가르치고 이번 달에는 이걸 가르칩니다. 난이도 높은 얘기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공공시설, 예,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에요.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대한 건데 귀속. 자, 우리요 개발 행위를 하는 자, 개발 행위자가 이렇게 있어요. 요 개발 행위자가 행정청인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육부 같은 경우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 다음에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행정청이면은 예를 들면은 LH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회사가 될 수, 다 비행정청이니까요. 자 이제 교육부 같은 행정청이요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런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건축할 때요 개발 행위 허가권자가 조건을 걸었어요. 이 옆에 낡은 공원이 있었거든. 이 낡은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대신 네가 새 공원을 하나 지어준다면은 개발행위 허가 내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새 공원을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자기가 필요한 건축을 하고 낡은 공원 용도 폐지하고 새 공원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설치한 이 공공시설이 있죠. 이 새 공원은요, 이 공원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합니다. 무상 귀속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용도 폐지한 이 공원은요, 새로운 공원을 지어준 요 개발 행위자, 행정청인 개발 행위자에게 역시 무상 귀속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새 거 지어주면 헌 거는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기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지, 예를 들면 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있죠. 그쪽에다 무상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가 만약에 이 공원을 지어줬다 그러면 교육부는 용도 폐지한 이 공원 부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자 이제 비행정청, 건설회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조건, 낡은 공원 용도 폐지하고 새 공원을 하나 지어주는 조건하에. 이제 요 건설회사 새 공원 지었거든요. 이 새 공원은 똑같아 이거하고 관리청의 무상 귀속이야. 무상 귀속. 그런데 이제 용도 폐지한 공원은 요 비행정청한테 무상 귀속이 아니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야.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민법 186조가 뭐야? 민법 186조. 예? 민법 187조는 뭐야? 186조가 법률 규정이에요. 187조 법률 규정이에요. 187조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운 뭐 상속이나 뭐 공용징수 이거 배웠지.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온갖 법이 그 다 나와. 법률의 규정의 물권 변동이.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관리청의 무상 귀속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 귀속해. 등기 필요 없어. 단 처분할 때만 등기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역시 행정청한테 무상 귀속이잖아요. 된 거.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야.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비행정청이 새로운 공원을 지어줬을 때는 똑같이 관리청에게 무상기속, 시설관리공단이든 공원관리공단이 무상기속인데 용도 폐지한 이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비행정청이 무상기속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해야 돼. 법률의 규정 물권 비동이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불리하지? 예, 그렇죠. 불리하죠. 그래서 16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0번의 가로 1번 기속의 주체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나왔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그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자, 이제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비행정청일 때는요. 무상 귀속은 똑같죠? 새로 설치한 거. 그다음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요. 복잡한 그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난달에 가르치려 그러면은 180 아까 7조였습니까? 법률의 규정의 물권 변동이. 예. 그러면 187조를 갖다가 채 공부도 안 된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딱 보고 이해가 된 것처럼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법이 모든 법의 출발점이에요. 보니까 일요일 날 보강 있네요. 그렇죠? 반드시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모르면은 이 공법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다행히 우리 민법 선생님께서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아로 새겨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귀속의 주체는 시험에 가끔 나와요. 10년에 한 번 정도. 예. 한숨 쉬지 마. 자기가 시험 볼 때가 그 10년에 한 번이 된다고. 예. 예,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를 이제 또 보시냐 그러면은요. 예.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겨서 168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갖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기반시설 연동제라 그래요.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때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기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개의 제도가 생겼거든요.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2003년도에 생겼지만 아직 한 번도 지정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이거 시험 나올까요? 나와. 자주 나와.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지정 사례가 꽤 많아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만은 최근의 출제 경향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더 많이 나와요. 계속요. 실제 사례도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단독 문제로 나오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문을 합쳐서 5개 지문을 만드는 종합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요. 약간 난이도가 높은 지문을 내요. 그 지문은 어떤 거냐 그러면 원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2003년도에 생겼다가요. 2006년도에 가출을 했어요. 가출. 국토계획법에서 삭제가 됐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2008년도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삭제됐을 때는 특별법으로 옮겨갔다가 특별법이 폐지가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 다시 귀가했어. 2년 만에 집 나갔다가 2차만 귀가한 거예요. 집 나갈 때는 조문수가 몇 개 없었는데 2008년도에 귀가할 때는 새로운 식구들을 잔뜩 데리고 들어왔어요. 조문수가 3배가 늘어서 들어왔어. 그러면
새로 데리고 들어온 조문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문제가. 데리고 들어온 조문에서요. 근데 최근에는 그 데리고 들어온 조문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데리고 온 조문에 대해서는요. 바로 이거예요. 아까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제 언급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주로 출제가 되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까지도 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